그게 생각을 해봐요. 그거 말라고 그러면 5년이 아니라 10년인 걸지. 그럼 그동안 어디가 있고 평당 1,000만 원씩 해서 30%는 선호를 내라 해놓고 또 올랐다 그러고 더 하고 올리면 그럼 어떡하냐면 나는 맞아. 그럼 죽어야지. 지금 이제 조합 설립하고 인가 기다리는 단계면 사실상 사업 초기인데 이거 앞으로 진행되려면 글쎄 리모델링판 응마 아파트 될 수도 있다. 오늘 유일당이 찾아온 단지 남산 끼고 있는 단지죠. 바로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남산타운입니다. 여기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 5,000 가구 넘는 무려 초대형 단지고요. 그리고 뷰 맛집이라고도 불리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입지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가성비 아파트로도 꼽히는 단지입니다. 이 단지 최대 화두는 요즘 리모델링인데요. 2018년부터 사업 추진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업이 올스톱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단지 임장도 한번 같이 진행해 볼게요. 여기가 언덕으로 많이 디스 당하는 곳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저 운동화 신고 왔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어. 왜냐면 임장 후기 보면 이 언덕 얘기가 꼭 빠지지가 않아요. 가다가 진짜 좀 빡세다 싶으면 이야기 해줘야 돼요. 얘기할게요. 택시 타야 될지도 몰라. 근데 6호 숨차. 벌써 왔어요? 여기 이 남산타운 단지 키워드가 3개가 있거든요. 더블 역세권, 매머드 단지, 10세권 요 3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얼마나 크길래 매머드 단지예요? 5,000 가구가 넘어요. 5,000 가구가 넘고 동만에도 42개가 있어요. 42개. 엄청 큰 규모예요. 그러면 더블 역세권은 어디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역세권을 처음부터 염두했다기보다는 단지가 워낙 크니까 역 2개를 이렇게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동 쪽에 6호선 버티고개가 있고 그리고 임대동 쪽에 3호선 약수역이 있어요. 근데 6호선이라는 게 조금 아쉽다는 평가도 있어요. 버티고개역이 워낙 깊기도 하고 황금노선이라고 하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강남 접근성은 좋은 편 아닌가요? 그렇죠. 입지로 보면 사실 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 중구잖아요. 그럼 동이 그렇게 많은데 로얄동은 어디라고 볼 수 있어요? 로얄동은 3, 4단지. 왜냐면 거기가 남산 뷰가 이렇게 바로 내려다 보이는 단지거든요. 그래서 호경로너 게시판 보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사계절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랑하는 거지. 이렇게 좋아요 하고 힘들어. 호가는 84 기준으로 지금 한 12억 정도, 로얄동은 한 13억 정도 부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쭉 걸어가다 보니까 이게 리모델링 현수막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쵸. 여기 최대 화두가 지금 리모델링이에요. 여기가 2018년부터 리모델링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사업은 큰 진척이 없어요. 거의 제자리인 상태고. 잠깐 앉았다 갈까요? 따봉! 자, 그 리모델링 얘기 다시 해볼 텐데 이게 저희 기사도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지가 2018년부터거든요. 서울시 리모델링 1호 단지로 우리가 선정이 됐었어요. 시범단지로. 근데 그때부터 사업 추진은 사실 극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조합 인가도 아직 받지 못한 상태고 거의 6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왜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려는 거예요? 왜냐면 재건축이랑 리모델링을 가르는 기준이 있거든요. 용적률 180% 기준으로 가르는데 여기가 무려 231%입니다. 아예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단지예요. 그리고 비교적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 2002년에 지었거든요. 이제 20년이 좀 넘은 단지라서 대신 리모델링 연한은 채웠어요. 그래서 할 수는 있는 상태다. 왜 갑자기 올스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라기보다는 워낙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 같은 건 이해관계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합 설립하는데도 뭐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었고 원래 조합도 2개가 있으면서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좀 봉합해서 조합 세우고 속도가 붙는 듯 하긴 했는데 이젠 서울시랑 중구청 입장에 막히면서 또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지금 그런 거? 그거는 저희가 만나서 공익중개사분들 만나서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연세드신 분들 비율이 좀 있어요. 지금 70대 중후반 이런 분들은 안 되죠. 40평대면 5, 6억씩 내야 되고 30평대도 3, 4억씩 내야 되는데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은 별로 없잖아요. 다 좋은 게 한 군데 없어요. 그리고 언덕, 주차. 예전에 암이 많아가지고 아예 못 파가지고 나머지는 내봉산도 있고 남산도 가깝고 이래서 다 좋아요. 임대가 2,000가구나 들어온 게 왜 그런 거예요, 처음에? 여기가 재개발이잖아요. 네. 재개발은 그 임대 사는 사람은 줘야 돼요. 옛날에 다 판자촌인데 얼마나 세입자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임대 세대가 2000세대라는 게 진짜 좀 대박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니까 됐겠지만 근데 진짜 많은 거긴 해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이 임대단지 가구수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좀 히스토리를 찾아봤는데 여기가 원래 신당 3구역이라고 해서 매봉산 산기슭기구 66,000평 재개발한 단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촌이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여기에 판자촌, 불량가옥 이런 게 엄청 밀집해 있었다고 해요. 이 넓은 데예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믿기지가 않는데, 그래서 그게 한 2,000가구 정도 되는데 그걸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임대가구 수가 조금 많이 배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그러면은 똑같이 경사가 이렇게 좀 심했나요? 그렇죠. 경사도 심하고 산사태 위험도 좀 컸다고 해요. 그래서 중구라는 이 입지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재개발 필요성이 당연히 나왔겠죠. 그러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이 난이도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 담당하시는 건설사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시공 난이도가 상당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돌을 발파해야 되는 작업들이 들어가요. 사실 리모델링의 관건은 지하 주차장 조성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거 다 돌 뚫고 들어가야 되는 작업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난이도 높고 그리고 시공 비용도 더 많이 책정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분담금이 좀 나오겠네요. 그쵸. 지금 8사 기준으로 한 4억 정도 논의가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비용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새 아파트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찬성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그래서 주민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직접 만나서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하는 게 좋아요. 왜요? 그게 생각을 해봐요. 그거 말라고 그러면 5년이 아니라 10년인 걸처럼. 그럼 그동안 어디가 있고, 예를 들어서 3억을 내라, 평당 1,000만 원씩 해서 36평이면 3억을 내라 해놓고 또 올랐다 그래서 더 하고 올리면 그럼 어떡하냐고. 나는 맞아. 그냥 죽어야지 뭐. 4, 5억씩 뭐 분담금 나올 수도 있다고 안 하는데. 하는 걸 바래요. 다들 지금 뭐 한 사람도 전부 안 한다 이렇게 생각.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살기 좋아요. 우리는 이제 여기 지하철이 가까워서 좋은데 언덕배기가 좀 돼서 걸어오고 내려갈 땐 좋은데 올라올 땐 아주 힘드시죠? 그런 건 내 얘기하는데 이 근처에 대형마트가 없어요. 비싼 데로 먹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물건이 좋지도 않고. 주민분들이랑 인근 공인중개사분들 만나봤고 지금은 임대동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단점으로는 공통적으로 언덕 많이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경사가 높진 않은데 계속 작은 언덕들이 계속 위치한 그런 느낌이에요. 또 하나 언급한 게 바로 주차 문제. 여기 지금은 낮이라서 그렇게 빽빽하고 뭐 주차가 많지는 않지만 저녁 시간 되면 뭐 만차는 물론이고 이중주차도 만연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평균 주차 대수가 0.84 되거든요. 근데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도 한 대가 채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또 하나의 단점으로 꼽아주신 게 바로 학군입니다. 여기 단지가 이렇게 넓은데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애들이 당시 한 700명 정도 되는데 이걸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단지 지을 당시에는 학교 용지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를 넣을 생각 자체를 못한 거죠. 근데 최근에는 성동구랑 얘기가 좀 잘 돼서 여기 동호초 들어서서 그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너무 부족하다고 이게 단점으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전히 중고등학교 부족하고 학원가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 단점으로 꼽힙니다. 오늘 단지로 꽃놀이 다녀오는 느낌이 들었는데 노래가 하나 생각났어요. 윤종신의 오르막길.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난이도가 높은 꽃놀이였어요. 그만큼 이 숲세권이 주는 단지의 장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긴 하면서도 이 언덕 돌아다니면서 실거주 하기는 어렵겠다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대단지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느낀 게 단지 곳곳에 상가가 안에 있더라고요. 차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뭐 버스도 이렇게 있고 하다 보니까 진짜 남산타운이라는 이름처럼 작은 하나의 마을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분양동 그 버티고개 역부터 약수역 있는 쪽까지 한번 그냥 걸어봤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10분이 넘었어요. 그 노인분들은 상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최대한 높게 이동을 한 다음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리모델링 이슈, 이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이 아파트 단지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주 같은 것도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억대잖아요. 개발된다면 당연히 호재가 맞죠. 중구라는 입지가 있고 여기 성동구랑도 가깝고 강남 접근성 따져보면 더블 역세권, 그리고 당연히 가치 상승은 이루어지겠지만 그건 됐을 때 이야기고 10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조합 설립하고 인가 기다리는 단계면 사실상 사업 초기인데 이거 앞으로 진행되려면 글쎄, 그래서 리모델링판 음마 아파트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투자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떨까요? 투자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도 상황이 안 좋고 리모델링도 불투명하다 보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 입장도 그렇게 굉장히 보수적이고 주민분들 자체도 그렇게 회의적인 상황에서 이 초대형 5천 가구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이 잘 굴러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실거주는 애들 다 키우시고 그리고 내가 좀 숲세권에서 조용하게 실거주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 적합할 수 있고요. 무릎 튼튼하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우리도 어디 아니,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는 그냥 하나의 운동이다. 근데 6호 숨차. 벌써 왔어요? 드디어 내리막입니다. 드디어 내리막길 왔어.